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이죠.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말은 잘 쉬었습니까? 네. 네, 잘 쉬었어요. 잘 쉬었습니다. 쉬었습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한 주. 5월 1일이 일단 근로자의 날로 하루가 휴장이니까 그렇죠. 하루는 없습니다. 하루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4거래일 동안 최선의 또 수익을 내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영민 매니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요? 오늘은 뭐 지난 주말의 미증시 분위기를 보면 네. 빅테크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네. 근데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오히려 좀 엔비디아였어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한 6% 정도 이제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 거의 뭐 900달러 또 수준까지 회복이 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중에 유진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정 이제 대표 장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설비 투자를 좀 늘릴 거다라는 얘기, 네. 공격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관련된 수혜주로 유진테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이제 전공정의 증착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방막을 이제 형성하는 이제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네. 주력 장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싱글 타입 이제 LPCVD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ALD 장비, 네. ALD 장비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주력 장비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HBM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유진테크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작년 이제 4분기 때부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실적 개선이라든지 몇몇 가지 이제 뭐 노이즈도 있었어요. 뭐 또 특허권 소송과 관련된 일본 기업과 소송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과 진행되고 있는 품목 자체가 뭐 유진테크의 매출 비중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주가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3월 중순부터 아주 강하게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HBM 외에도 저는 그냥 D램 시장 전체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수익성이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메모리 업체들이 사실상 지난 2년 동안에 뭐 공격적인 투자를 좀 못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워낙 좀 다운 사이클이 빠르고 강하게 또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설비 투자 자체를 못하고 오히려 감산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전환 투자 혹은 이제 제품 전환 우리가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이 좀 됐고 D램도 그냥 일반적인 D램보다는 HBM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설비 투자 자체가 진행이 좀 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일단 D램 가격도 회복되고 있고 특히 낸드 가격도 빠르게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가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일단 작년까지는 이제 감산을 해놨잖아요. 이거 생산량이 지금 빠르게 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뭐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 놓고 가격이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가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산량을 이제 공격적으로 좀 늘리게 되거든요. 뭐 그런 이제 식의 전략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좀 되고 나면 본격적인 투자와 이제 증설 경쟁 그리고 이제 뭐 출하량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접어들게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뭐 아주 서프라이즈 하지는 않는데 매출액이 한 656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대략 한 120억 정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비 기업들 또 말씀드릴 때 OPM 영업 마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지난번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8%, 그 정도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유진테크가 18%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장비 기업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20%, 뭐 15%, 20%, 그 정도 수준이면 마진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좀 좋을 때 아주 호황기일 때 한 20% 중반대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높은 거다. 아마 2분기가 되면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HBM 단의 이제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저는 더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유진테크 역시도 HBM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이기도 하고 네. 일반적인 이제 메모리 시장 이제 업황 호황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분기 때 한 10% 후반대에서 거의 뭐 한 20% 정도 내외의 영업 마진이 이제 회복이 좀 되면 2분기 이후부터는 20%가 넘는 이제 영업 마진율이 또 기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디램이라든지 지금 낸드가 다 좋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뭐 V9 290단 이제 낸드 만든다라고 하고 특히 또 디램 쪽도 우리가 보통 이제 3D 낸드 쪽은 이제 3D 얘기를 갖다 붙이는데 디램은 앞에 3D 붙이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제 3D 디램까지도 이제 뭐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3D 디램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이제 전공정의 이제 증착 장비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유진테크가 유일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희소성도 좀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전공정의 증착 장비 얘기하면 특히 요즘에 이제 더 주목을 좀 받는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SK 하이닉스 향 수혜주이고 HBM과 관련된 이제 또 익스포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착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 흐름이 유진테크라든지 정말 안 움직이던 테스라든지 테스 같은 경우는 또 낸드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원익 IPS 그리고 AP 시스템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AP 시스템은 또 약간 디스플레이 쪽도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래서 전공정의 이제 증착, 뭐 열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기업들이 메모리 업황 전체가 또 턴어라운드 된다는 기대감,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설비 투자를 계속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또 뭐 미국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떠서 출발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가격을 지난 종가 이제 35,800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좀 정해왔는데 매수 가격은 딱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5,000원 정도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눌림목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3,000원, 54,000원 뭐 그 정도로 밴드를 설정을 해놓고 매수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2,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4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반도체 장비 업체 투자 잘하시는 분들, 선수들 많이 계신데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방막, 증착, 3대 천왕, 4대 천왕 하잖아요. 원익 IPS, 말씀하신 주성 엔지니어링, 또 유진테크, 테스까지. 그러니까 같은 방막 증착인데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왜 오늘은 유진테크고 지난주엔 원익 IPS고 요즘 또 왜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방막 증착 중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같은 섹터 안의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이제 어떨 때는 좀 낸드 쪽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 간다거나 혹은 또 디램 비중이 높은 기업 혹은 또 HBM 비중이 높은 기업 뭐 이게 이제 시장이 어찌 보면 좀 선호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추세적인 흐름은 지금 다 같이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AI 반도체 얘기를 하면 HBM 수요주들 중에서도 전공정 기업들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후공정 기업들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공정 기업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언급된다라는 것 자체가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설비 투자가 안 되고 계속 HBM 쪽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후공정 기업들 쪽으로 시세가 좀 집중이 됐는데 이제는 업황 전체가 이제 좀 호전되는 이제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전공정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공정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뭐 방막 증착 그리고 열처리 이런 종목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날 이제 이슈가 되는 뭐 낸드라든지 디램 아니면 또 HBM 이런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근데 시간이 결국 지나고 나면 그날은 얘가 먼저 가고 얘가 먼저 뭐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세적인 흐름은 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핵심은 전공정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이제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나 일발장전 보신 분들은 크게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에서 전공정으로 좀 옮겨가는 네, 그런 쪽으로 분명히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 유진테크입니다. 네. 나는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오늘 유진테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작 장비 관련해서 이제 ALG 진작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본다고 하더라도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8%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가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향 이제 진작 장비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주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다시 또 이제 디램 또 청주 공장에 20조 정도 시설 투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가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얘기도 또 나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 향 관련해서 최근에 최태원 회장과 젠스턴 CEO의 어떤 이제 회동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떤 이제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또 이제 아무래도 HBM 쪽에서는 현 시점에선 SK 하이닉스가 좀 비교 우위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각을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2분기 안에 HBM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같이 유진테크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LG 디스플레이에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OLED 쪽에도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애플 향 이제 OLED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아이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온 디바이스에 OLED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매출 성장에 좀 도모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유진테크였었고요. 여기에 김준호 매니저는 유진테크 플러스 주성 엔지니어링. 또 아마 우리 유튜브나 시청자분 중에서 나는 원익 IPS야. 또 괜찮죠? 네. 지난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확실히 이제 추세가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사실 저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당연히 이제 탑픽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 차례 소개를 좀 해드렸고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SK 하이닉스 M15X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M15X 원래 요 부지에 낸드 공장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M15 공장 옆에다가 이제 낸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낸드도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솔리다임 얘기도 지금 뭐 다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서 이걸 M15X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HBM 만드는 공장으로 다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이제 미래 앞으로 한 5년, 10년 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게 HBM이다. 단순히 HBM을 그냥 우리가 AI 반도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바일 쪽에서도 HBM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거든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D램 전체 메모리보다는 이 HBM의 비중이 훨씬 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 생태계,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을 여전히 이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유진테크는 또 소개를 안 해드린 지 한참 됐고 맞습니다. 최근에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신고가가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또 같이 한번 언급을 좀 드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진테크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그동안의 일발장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사이맥스 웨이퍼 이송하는 장비 회사죠. 이송 장비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보면 사이맥스가 좀 다른 기업들보다는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이미 또 선반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서면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고 지난주 금요일은 약간의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종목은 3월 말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4월 말에도 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리고 장중에 뭐 조금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이틀간의 이제 급등 이후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이제 추세가 딱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확실히 21,000원, 22,000원대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이제 돌파는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루 이틀 안에 한 100만 주 가까운 대량 거래가 다시 한번 좀 붙으면서 저는 이제 신고가가 또 한 번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사이맥스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한 27,000원 내외의 1차적인 이제 목표가 설정을 좀 해놓고 계속 좀 대응을 좀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지난주 금요일 날 일발 장전하면 또 김준호 매니저 빼놓을 수 없습니다. DIT.
DIT가 오늘도 좀 뭐 볼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네.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거의 6% 반등 나와줬고 지난주 주말에는 엔비디아가 10% 급락하면서 네. 정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네네. 일주일 만에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고 엔비디아가 일주일 동안 15% 가까이 상승 흐름 놔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DIT의 어떤 수혜, 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지금 DIT는 SK 하이닉스 향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또 레이저 어닝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도 그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오늘 신고가 부근에서 매물 소화가 거의 끝마쳐가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말 동안에 단독 기사긴 한데 또 SK 하이닉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추가 투자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DIT가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실상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이제 그 메타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 이미 시간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도 6% 정도 반등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갭이 뜬 상태에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현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오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갭이 떴을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의 어떤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심할 단기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오늘도 충분히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DIT 열처리 어닐링 관련한 기업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일발 장전에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오늘 아마 시초가에 갭이 뜨면은 거기 따라가지 말고 왜냐하면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갭이 뜨면 약간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네. 기다리고 공략해달라. 신규 이렇게 매수의 관점은 맞습니다. 공략법까지 알려줬고요. 김영 매니저 한 종목 더 리뷰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오히려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주목받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좀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네. 실제로 이 한미반도체가 이 좀 영역 확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못지않는 뭐 광폭 행보를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이제 4월 초까지 이제 거의 최고가 15만 3천 원 한번 찍고 나서 그때 이후부터 한 2주 정도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하고 주가 흐름이 가장 좀 유사한 기업이고 어찌 보면 엔비디아보다도 추세가 더 강하게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20%가 훨씬 넘게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최고가 대비하면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14만 원, 15만 원 정도 수준의 가격대가 앞으로도 계속 좀 저는 유지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13만 원대 주가에 조금 오래 머무른다라고 하면 뭐 그야말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이제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TC 몬더가 어찌 보면 가장 주력 매출이고 1분기 때 우리가 숫자로 이제 확인을 좀 했잖아요. 그만큼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1분기 때보다도 2분기가 지금 뭐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확실히 높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주에 대한 거 한미반도체가 워낙 이제 뭐 장비 수주를 할 때마다 공시들이 지금 계속 따박따박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시들 나온 것만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1분기 때보다는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을 거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한미반도체가 좀 됐고 작년하고는 확실히 지금 한미반도체를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좀 달라졌다. 작년에는 뭐 진짜 다들 고평가네, 거품이네, 과열이네, 뭐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이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올해 컨센서스 회사 쪽에서는 계속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수적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안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좀 더 상향 조정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기업이 뭐 HBM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1분기 지나고 이제 4월이 다 지나고 5월이 다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지금 주도적인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생태계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한미 반도체로 이어지는 이 AI 반도체 생태계 이쪽을 이제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목표가 제가 이제 뭐 16만 원, 17만 원 뭐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뭐 2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13만 원대 가격에서는 그냥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5개 간판에 거대하게 한미반도체 간판이 이제 딱 서 있더라고요. 아, 한미반도체 이게 이 시대와 어떤 이런 큰 틀에서의 마케팅도 함께 가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었고 아까 그 차트 그림을 좀 보면 이게 13만 원, 15만 원 이 사이에서 약간 옆으로 긴 박스로 그렇죠. 쭉 가지 않습니까? 5월 한 22일까지 엔비디아 보고 이게 쫙 길게 가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미 먼저 한 6% 정도 튀어 올라 버렸잖아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제 튀어 올라가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콘콜이나 아야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AI 쪽에 지금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AI 이제 가속기 칩을 몇 개를 확보하겠네 이런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돈을 쓰겠다는 거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좀 더 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요즘에 이제 테크 기업들을 바라보는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한 이 회사가 AI 쪽에 얼마나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건지 그게 투자 판단의 가장 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5월 22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기대감이 이미 먼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쪽은 벌써부터 이제 실적이 또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한 단계 이제 가격이 레버립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또 매물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물 저항을 좀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계단식으로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주가가 움직임을 보면 설 연휴 앞두고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뽑고, 그 전에 보면은 거의 3개월 이상을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세를 한번 주고 또 한참 행보하다가 한 단계 올려놓고 또 2, 3조 행보하다가 또 한 단계 올리고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월 초에도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한 2주 정도 쉬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요. 일주일 정도 또 있으면은 15만 원 뚫고 또 신고가가 저는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월 22일까지 기다리면 늦다. 오히려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될 때 빨리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분석까지 한미반도체 해봤고요. 리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4월 18일 일발장전 일진전기였었고요. 맞습니다. 일진전기는 목표가 여러분 도달했습니다. 금요일 날 시세 폭발할 때 저는 일진전기다 김준호 매니저 생각했어요. 네,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전력 대란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가 더욱더 커지면서 이제 K 전력의 어떤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내에 어떤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전선 또 그리고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일진전기를 제가 이제 가져왔던 거는 이제 전선과 변압기 사업 두 가지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작년 11월달에 유증을 통해서 이제 공장 캐파 증설을 지금 나서고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2026년까지 지금 현 매출의 거의 1.5배에서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향 매출 누적 이제 수주액만 1조 7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총이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한번 강력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지난 금요일 날 사실 전력 전선 관련 종목들만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충분한 이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직전 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6,000원 부근대, 27,000원 부근대를 좀 다시 한번 목표가로 좀 상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전력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다시 또 전기차 수요까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전력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진전기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 좀 긴 호흡으로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응법에서요. 금요일날 시세가 그냥 나버리니까 지금도 그림을 차트를 잠깐 보다 보면 쌍봉 비스무리하게 또 될 수가 있어서 오늘 또 시초가 공략법도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약간의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날 그래도 이제 거래가 정말 강하게 좀 들어와줬고 직전 고점 때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소화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차트의 어떤 쌍봉보다는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이제 증가가 정말 펀더멘탈. 맞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AI 어떤 열풍으로 인해서 또 이제 영상 AI 쪽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더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차익 매물과 변동성, 지금 급등주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좀 긴 호흡으로 익절가와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 초반에는 좀 차익 매물과 오늘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소 강했던 전력 관련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차익 매물이 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오후장 되면 어느 정도 좀 반발
분할 매수와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차익 매물에 나왔을 때 전력 관련 종목들, 특히 일진전기 같이 좀 기술력이 좀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제롱전기라든지 뭐 스마트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은 어차피 성장에 담보되어 있고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긴 호흡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정석이죠.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 그림에도 보셨습니다. 변압기도 잘하고 전선도 잘하는 일진전기였고요. 지금 우리 유튜브 시청자 김정심님이 김준호 매니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언제 가나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아주 속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상반기에 한번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며칠 몇 시에 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국 최근에 자율주행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근데 결국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로봇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연내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 간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쪽의 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가 이제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진들이 설립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휴머노이드 쪽에 이제 다양한 특허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삼성이 새로운 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굳이 새로운 특허로 또 개발하면 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려고 했고 지금 이제 많은 타단이 있는데 굳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 시기를 지연한다고 했을 때는 또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에서도 삼성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장 이번 주에 간다, 다음 주에 간다라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접근하기보다 연내에는 삼성의 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올해 정말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고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막 이번 주에 가라, 막 다음 주에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노심초사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수는 그냥 현재 완료형이니까 이미 돼 있는 거니까. 돼 있는 거고 그 시기가 올해냐 내년이냐 뭐 이런 거가 관건인데 저는 뭐 조기 인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연속 석산에서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랑도 좀 통했었는데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 일발 장전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어제 저녁에 그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깜짝 중국 향에 갔다, 중국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오늘 일발 장전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광영의 CCTV를 통해서 머스크가 이제 28일 중국에 좀 방문을 했다라는 로이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초청으로 베이징에 방문했는데 중국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는데 리창 국무원 총리가 사실상 조금 이제 유화적이고 또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어떤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을 좀 설득해서 중국의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출시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좀 업계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중국의 일론 머스크가 간 게 중국향 이제 FS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동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민감한 지역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를 규제로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또 이제 국외로 또 전송하는 것도 규제로 막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여러 가지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FSD,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결하고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중국에 가지 않았나라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그걸 타겟책으로 사실상 이제 FS 쪽으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제 중국의 FS를 본격적으로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어떤 이제 중국향 매출이 다시 한번 가파르게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 달에 이제 트위터 이제 X에서 또 이제 그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는데 빠르면 그 중국에도 FS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답변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 쪽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지금 FSD 관련된 출시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8월 8일 날 로보택시 공개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한 달 동안 지금 무료 배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자율주행이 굉장히 가까워졌고 지금 이제 FSD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12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의 데이터 규제 또 수직 관련된 규제만 완화해 준다고 했을 때는 빠른 속도로 중국에 이제 FS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력하게 네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이제 좀 실질적인, 좀 근본적인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수혜주가 뭘까라고 좀 봤는데 최근에는 막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라닉스 같은 좀 테마 종목들 시총이 500억,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예. 퓨런티어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거의 100%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존 회장이 이제 회동한 이후에 네네.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장비와 또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퓨런티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현대 모비스에도 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판매량이 네. 증가하던 또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결국에 퓨런티어의 매출 성장은 바로 도모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이제 카메라의 56%가 퓨런티어로 생산된 센서를 달고 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장비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 조정폭도 고점 대비 거의 60% 조정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테슬라 향 관련된 이제 매출이 사실상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조정 흐름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앞둔 시점에서 개화 시에 가장 현실적인 또 확실한 또 수혜주가 퓨런티어가 국내에선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일발장전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퓨런티어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네. 저랑 왜 아까 이신전심이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그 일론 머스크 중국 네. 방문도 있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독일의 자이스를 또 가가지고 거기가 광학 렌즈 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뭔가의 회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풀셀프 드라이빙 FSD 방식이 카메라 방식이 될지 무슨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이 카메라가 결국 눈이고요. 네. 자율주행에도 눈, 맞습니다. 로봇에도 눈. 김영민 매니저의 눈, 카메라, 눈이 중요하죠. 눈.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이제 많이 좀 이제 치중이 좀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장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뭐 LG 이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그 아랫단에 이제 뭐 MC넥스, 옵트론텍 네.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이제 받게 될 텐데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많이 좀 주저앉았어요. 네. 애플카 이슈도 이제 조금 소멸돼 버렸고 네. 테슬라 주가가 워낙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이제 이슈도 시장에서 이제 조금 많이 좀 멀어져 버렸는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결국 우리 국내에 이제 뭐 관련된 수혜주들,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오래전부터 이제 부각을 네. 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퓨런티어하고 또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뭐 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가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많이 좀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 정도로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뭐 국내 이제 생태계 종목들 보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자율주행 시장을 또 선도할 기업은 저는 단연 뭐 테슬라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서학개미 또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주식 계좌를 미국 주식 바로 살 수 있거든요. 차라리 자율주행 이제 모멘텀을 좀 주목한다라고 하면 그냥 테슬라를 사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주가는 실적 분야에 대한 부분들, 업황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 반영이 됐고, 뭐 $160, $170 이 정도 수준이라면 네. 충분히 뭐 테슬라도 중장기 관점으로는 네.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깜짝 방문을 네네, 했잖아요. 네.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또 뭔가 계속 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는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쨌든 이제 뭐 기각 팩토리에서 테슬라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중국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과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라고 하면 네. 일단 숫자 싸움이잖아요. 네. 숫자 싸움이기 네. 때문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테슬라를 좀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요. 종식킴 님이 안녕하세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자이스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가장 관련이 깊은 종목은 뭘까요? 저랑도 또 이신전심이네요. 이 자이스가 진짜 렌즈, 광학의 최첨단 회사거든요. 모르죠,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마음을. 그러나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결국은 이 광학,
카메라 쪽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앞서 발견 삼성전기, LG이노텍 윗단에서의 또 렌즈, 밑에 단 피런티어 등등도 함께 주목해 보시는 또 그런 접근 방식도 한번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볼까요? 피런티어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어제 종가였던 22,600원을 이제 매수가로 설정하겠고요. 그리고 28,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9,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일발장전 정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저의 오늘의 작전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